5회 2강 산염기 평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수용액 평형의 응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습 내용은 산염기 적정, 완충용액, 용해도의 평형을 공부하겠습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은 그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각각 산이나 염기의 성질을 잃고 중화되는 반응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산염기 반응은 중화 반응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산이나 염기의 성질이 중성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그 산성의 주체인 그 H+ 이온과 염기성의 주체인 OH-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어 이제 중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산염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강산인 HCl과 강염기인 그 NaOH가 만나면 NaCl이 되고 물이 형성되는 이러한 반응은 대표적인 그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염기 중화 반응의 조건은 산과 염기를 혼합하면 그 H+와 OH-가 1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려면 산이 내놓는 그 H+ 이온의 몰수와 염기가 내놓는 OH- 몰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전에 배운 그 모든 화학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몰수가 같아야 되고, 또 반응물에서도 그 H+와 OH-의 몰수가 같아야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산용액에 그 산이 내놓는 그 프로톤 이온의 몰수는 그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산의 가수 N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의 종류의 그 1가산, 2가산, 이제 3가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1가산이라는 거는 프로톤을 하나만 내놓는 거, 그리고 그 1가 염기라는 거는 OH- 하나만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가산이라는 거는 H+를 2개를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OH 하이드록실 그룹도 역시 2개. 3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개의 프로톤을 내놓고, 또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인 경우에도 3개의 OH-를 내놓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몰 농도에 곱하기 N가를 해줘야 그 전체 몰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몰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염기 반응을 할 때는 산이 내놓는 몰수와 염기가 내놓는 몰수가 같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산염기 반응에서는 공통이온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그 이온화 평형 상태에 있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과 그 동일한 이온, 즉 공통이온을 수용액에 넣어줄 때 그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세틱 액시드가 물에 녹아서 프로톤을 내고 CH3COO- 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아있는 이러한 반응을 살펴볼 때, 외부에서 이런 CH3COO 이온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반응은 이쪽 반응에 그 몰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다시 평형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이쪽 반응으로, 그러니까 CH3COO-를 더 추가를 해서 반응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H+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농도보다도 그 음이온을 더 집어넣게 되면 그 하이드로늄 이온, H+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 역반응의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통이온의 효과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세틱 엑시드 수용액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어주는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건데요. 그 아세트산의 수용액은 다음과 같은 그 이온화 평형을 이룹니다. 여기에 그 아세트산 수용액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첨가하면 다음과 같이 이온화되게 됩니다. 아세트산 나트륨을 다시 넣어주면 그 CH3COO-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은 이렇게 역방향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생성된 공통이온인 CH3COO 이온의 농도의 증가로 1의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그 H 플러스 이온의 그 산성이 약해지고 pH가 증가하면서 그 초기에 그 아세틱 엑시드의 농도와 CH3COO-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공통이온 효과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응용하는 것이 완충용액입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은 일반적으로 그 약산에 그 짝염기를 또는 그 약 염기의 그 짝산을 1대1의 몰수로 혼합해서 만든 용액이고, 완충용액에 소량의 그 산이나 염기를 가해도 pH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는 그 예는 약산과 그 짝염기 용액으로 이제 용액을 1대1의 몰비로 해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세틱 엑시드하고 그 짝염기인 그 CH3COO- 이온을 내는 이런 그 CH3COO Na 용액을 이제 첨가하게 되면 그 완충용액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탄산 그 용액에다가 그 소듐 그 HCO3 용액을 첨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pH 범위가 브로드해지는 그런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듐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와 그 소듐의 그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인데 그 수소가 소듐의 그 수가 다르죠. 이런 경우를 이제 혼합하게 되면 완충용액이 되고, 그다음에 약 염기와 짝산의 용액인 경우도 그 암모니아와 암모늄 클로라이드 용액을 혼합했을 때 완충용액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완충용액의 원리는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을 1대1의 몰비로 혼합해서 만든 완충용액의 그 이온화 평형 상태를 살펴보면 초기에 그 CH3COOH하고 그거의 짝 염기를 포함하는 그 CH3COONA 용액을 1대1로 해서 물에 용해해가지고 이런 완충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H 플러스 이온을 외부에서 조금 첨가를 하게 되면 여분으로 있던 이런 CH3COO-와 프로톤이 결합을 해서 다시 그 아세틱 엑시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pH가 거의 변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 이러한 그 완충용액에 염기를 첨가했을 경우에는 OH 이온을 가하게 되면 그 가한 OH 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이 아세틱 엑시드하고 그 중화 반응을 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pH가 거의 변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런 완충용액의 예는 우리 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혈액 속에 그 탄산과 탄산수소의 이온의 그 완충 작용은 그 혈액 속에서 저희가 이제 혈액 속에 CO2도 많이 녹아 있는데 CO2하고 물하고 반응을 해서 H2CO3가 되고, 또 이것은 그 산으로 해리되고 HCO3- 이온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평형 관계들이 우리 혈액 속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혈액에서
산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이쪽에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반응은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반응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의 역반응이 일어나서 pH는 거의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탄산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다시 또 1의 역반응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CO2가 생성이 되고 CO2는 그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상태의 그 혈액 속에서 평형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혈액에 OH-이온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 OH-이온은 그 H+하고 반응해서 H+의 양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H+ 양이 감소되니까 이번에 그 정반응 탄산이 다시 해리돼서 수소이온을 내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워서 pH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또 그 이의 정반응이 일어나면 그 혈액 중에 그 CO2가 그 탄산이온을 생성하는 이러한 반응으로 진행을 해서 항상 우리 혈액 속의 pH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pH 적정 곡선은 그 일정한 부피의 그 산과 산의 용액에 표준 용액인 염기 용액을 조금씩 가해줄 때 그 가해주는 용액의 부피에 따른 그 혼합 용액의 pH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pH를 측정할 수 있는 pH 메타이고 밑에 이제 산 용액을 놓고 여기에 지시약을 넣고요. 이제 그 각각의 pH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지시약들이 뭐 페놀프탈레인도 있고 메틸 오렌지도 있고 이런 그 지시약들을 일부 첨가를 한 다음에 그 염기 용액을 이것은 이제 뷰렛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그 눈금이 있어서 얼만큼 타이트레 적정을 하는지 그 양을 적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몰의 HCl을 예를 들어서 100ml에 0.1몰의 HCl 솔루션을 여기는 0.1몰의 NaOH로 적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점이 당량점이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이제 드랍 하면서 밑에는 이제 그 마그네틱 스터러로 스터링을 해주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NaOH 용액이 골고루 분산이 되게 하면서 적정을 하면서 이제 pH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그 반대로 염기를 산으로 적정하는 그런 그래프이네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HCl을 위에서 드랍시키고 NaOH가 밑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에 pH는 14로 굉장히 높지만 이제 HCl을 첨가하면서 pH가 중화가 되면서 점점점 낮아지고 어떤 당량점에서는 급격하게 pH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량으로 HCl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의 영역으로 pH가 낮아지게 되고요. 이때 당량점은 보시면 정확히 7이 이제 중심점이 돼서 이 경우에는 산과 염기의 양을 같은 몰수로 넣었기 때문에 pH가 7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고 요 당량점을 지나면 이 부근에서는 pH가 산이나 염기가 조금만 더 들어가도 굉장히 크게 변하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피의 그
산을 이제 염기로 적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그 강산을 약염기로 적정할 경우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암모니아 용액을 넘버 오브 몰의 그 HCl이 첨가된 양이기 때문에 밑에는 0.1몰의 NH3 용액이 있고 여기에 0.1몰의 HCl을 드라바이즈 시켜주고 이제 잘 그 스터링을 하면서 드라바이즈를 시켜준다면 암모니아는 염기이기 때문에 근데 암모니아는 약염기입니다. 강염기가 아니고 약염기이기 때문에 그 초기의 pH는 14가 아니고 약 11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산을 이렇게 드라바이즈 시켜주게 되면 pH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당량점을 지나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pH가 변하면서 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pH가 낮아지게 되고요. 이때 그 당량점은 보시면 7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산을 약염기로 그러니까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하는 반응에서는 그 당량점이 산 쪽으로 좀 더 옮겨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도 요 그 당량점에서 반응하는 그 여기는 이제 당량점에서 색깔이 변하는 게 지시약이 메틸레드라는 지시약을 써서 이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면 이때가 반응이 같은 몰수가 들어가서 당량점에 도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는 이인데요. 그 약산은 이제 CH3 아세틱 액시드 초산은 약산입니다. 그래서 초산에다가 그 암모니아를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0.1몰의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로 적정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CH3COOH가 약산이기 때문에 그 산의 영역에서 pH가 NaOH를 넣으면 pH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어떤 당량점에서는 급격하게 변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중화가 다 일어난 다음에는 염기성을 띠게 돼서 pH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당량점의 위치는 약산을 강염기로 하기 때문에 보시면 7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용해도 평형이라는 것은 이제 용해 과정에서 용해된 그 용질의 입자 수가 증가되면 이들 중 일부는 다시 결정으로 석출되는데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쪽 평형 상태를 이제 용해도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포화요객으로 녹을 수 있는 만큼 다 녹고 그것이 일부는 석출되고 일부는 다시 녹고 이런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를 이제 용해도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용해도 평형의 그 상수도 마찬가지로 KSP에서 Solubility Product Constant라고 부르고 포화용액에서 염을 구성하는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각 이온의 그 용해도 평형이 있는데
이 용해도 평형 상수가 클수록 물에 잘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는 용해도적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승이기 때문에 거의 물에 녹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버 설페이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비교적 큰 편이죠.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이런 것들은 물에 녹을 수가 있고, KSP로부터 용해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MgF의 그 용해도를 g/리터 단위로 계산해라. 그 MgS2의 KSP 용해도 적은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다 할 때 그 MgF2의 이제 이것은 솔리드 고체인데요. 이것이 수용액에 녹게 되면 Mg 플러스 이온하고 2몰의 그 플로라이드로 해리가 됩니다. 그때 그 KSP가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만큼 해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해리된 그 농도, 해리된 만큼의 농도를 X라고 하면 플로라이드는 2몰이 나오기 때문에 2X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용해도 적은 그 해리된 이온들의 농도의 그 합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Mg 이온의 농도와 그 다음에 F가 2몰이기 때문에 F의 자승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농도를 대입을 하면 Mg의 농도는 X고 X 곱하기 그 플로라이드의 농도는 2X이기 때문에 2X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X를 풀게 되면 X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 그 Mg의 그 몰 용해도는 KSP로부터 그 용해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도씨 물에 대한 그 MgF2의 그 용해도를 g/리터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그 MgF2가 솔리드이고 물에 녹게 되면 Mg2 플러스와 2몰의 플로라이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KSP가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 KSP는 또 KSP의 정의에 의해서 Mg의 농도 그리고 플로라이드의 농도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해리된 농도 X, Mg의 농도는 X이고 곱하기 그 플로라이드의 농도는 2X이기 때문에 2X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 식으로부터 4X의 3승은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그래서 X의 3승은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X를 구하면 X는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MgF2의 분자량이 62.3g이니까 이거를 g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곱해주면 용해도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g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소이온으로 도포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제 충치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의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치아의 그 가장 그 최외곽에 있는 범당질은 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이러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캘슘 포스페이트에 그 OH가 붙어 있는 이제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그 KSP가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9승입니다. 그렇게 솔루빌리티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그 산이나 이렇게 되면 그 솔루빌리티가 더 증가해서 그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일부 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녹은 부분에 음식물이 끼이게 되고 하면 이제 충치가 만들어지는데, 불소를 도포하게 되면 이 OH 그룹이 그 일부가 플로라이드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그 플로라이드로 치환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용해 도석은 조금 더 적어지게 됩니다. OH가 붙어 있을 때보다. 그러면 덜 그 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용해가 되기 때문에 요 표면이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녹아서 이 일부 없어지는 부분들이 없고 하면 이제 더 그 충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소를 도포하게 되는 것은 그 범랑지를 구성하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그 용해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불소 이온을 도포하면 충치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합물의 그 물에 대한 용해도와 pH 적정 곡선을 그리는 것을 홈워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회 2강에서는 수용액의 평형 응용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6회 1강에서는 물질의 상태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챕터 9 기체의 성질과 행동을 읽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